우와. 굴밥이 너무 맛있어. 이 무하고 굴은 진짜.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요? 이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에 대해서 또 저 심층 아, 무가 되게 어려운 식재료야 이게. 아우 저 묵은지 드셔보셔야 돼. 와. 맛있어. 소주를 부르는 소중해요. 맛이야. 소주도 있다? 아, 근데 이 시큼한 맛이 되게 좋은데요? 그 묵은지 맛이야. 와. 이 뭔가 반려되는 그 시큼한 맛이 그 풍미를 충분히 채우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결론은 관계를 잘 맺어서 관계를 잘 맺어서 묵은지를 좀 얻어라. 얻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대자뷰야. 데자뷰.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경아 어서 와. 오늘 완전 약간 대학생 같은데요? 마음에 들어? MT 가는데 학생가? 7080 그때 대학생 통기타 하나 외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장일이의 요리교실. 자, 오늘 반갑고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무나물 했어요. 무나물 이제 북해서 하는 무나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조림을 했어요. 무조림을 해갖고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은 딴 것들이 먹을 게 많아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제가 무조림 데워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등어 조림을 했어요. 생고등어를 사다가 그걸 깔고 고등어 조림을 해서 여기 5집이 다 이만큼씩 나눴거든요. 근데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무조림을 가지고 베이스로 고등어 조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고등어 조림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무나물 가지고 지난번에 그 예고처럼 무나물로 굴러서 밥했어요. 그래서 무나물 굴밥을 했는데 무나물 해놓고 안 먹어지거나 그럼 명절이 끝난 다음에 나물 남잖아요. 그 나물 다 넣어서 이렇게 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서운하니까 여기다 굴 좀 넣어서 아니면 아무 해산물 넣어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그 2가지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예고편으로는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속꼬리찜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속꼬리찜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놀래고 이제 뭐 그게 갑자기 레벨이 확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미 갈비찜 한번 나갔잖아요. 근데 갈비찜하고 똑같이 해서 속꼬리찜을 하게 되면 갈비찜의 양을 2배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속꼬리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메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것만 먹기는 좀 너무 서운해서 지난번에 육수 내가 지금 멸치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의도가 있어요. 멸치 육수를 이래도 안 만들래? 이래도 안 만들래? 매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멸치 육수는 내는 요리를 하는 거라서 그 멸치 육수로 내가 연포탕을 끓였어요. 그건 오늘 드실 거. 이거는 뭐 메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설명해도 되기 때문에 메뉴를 한번 잡긴 뭐해서 연포탕을 해서 연포탕은 산 낙지를 끓이면서 이렇게 넣어서 바로바로 건져서 샤브샤브처럼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살짝 쪄서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드실 거야. 오늘 이제 육수만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내가 넣어서 마지막 우리 식사하기 전에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포탕이 또 궁금하면 다음에 메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시식을 하나씩 하는데 제가 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시는 분이 저는 왜 무나물을 하게 되면 물이 안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불이 셌나? 그 물 하나도 안 넣고 하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셌나? 왜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무가 좀 이상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무가 있나? 그랬는데 오늘 제가 어제 그런 무를 만났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제. 이거는 이제 무나물을 해놓은 거였고요. 이 무나물을 가지고 이제 무밥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무조림을 어저께 이쁜 무를 2개를 사다가 그거를 했어요. 조려도 무가 물러지지가 않아요. 콜라비보다 더 딱딱해. 나는 별로 묵고를 다 봤네. 그랬는데 게다가 다 끓여놓으니까 다 음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매운 거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조리면 대부분 이게 물렁물렁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채로 기죽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기서 먹어보는 맛보다 집에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요 레시피대로 하시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시식은 해봐야 돼요. 이거는 무조림을 했어요. 무조림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옛날에 넣던 것들 다 뺐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감안해서 드세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맛은 그냥 이렇게 자부심의 맛으로 이런 거 안 넣었다 이렇게 그런 맛으로. 그리고 내가 요새 지난번부터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까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간식으로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간식으로 그걸 먹으려서 먹은 게 아니라 감동란을 했는데 감동란을 내가 딴짓하다가 시간을 넘겨버린 거야. 태웠구나. 태우진 않았는데 다 익었어요. 저는 감동란 안에 반숙이 줬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다 익어버리니까 그 감동이 없어. 맞아. 그래서 내가 얘는 감동란을 맞아.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갖고 내가 할 수 없이 으깼어요. 으깨서 그 내가 만든 그 아보카도 마요네즈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냥 오이하고 양파만 살짝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요새 그 겸인의 빵을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맛있겠다. 예 렌즈에다 살짝 돌려서 그냥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수북이 싸서 먹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이것도 또 의외로 또 왜냐면 감자가 들어가면 감자 삶는 절차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계란만 계란만. 있으면 하면 훨씬 쉽더라고 나는. 네. 그래서 이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따 먹어보려면 지금 한번 먹어봅시다. 오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보카도 마요네즈. 네네. 음. 그 아보카도 향이 확 나죠. 근데 양파도 드시면 돼요. 네, 양파하고 당근 오이만 조금 넣었어요. 오이 절여서. 네네. 오이 식감이 참 맛있지. 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버터 하나를 딱 넣어서 그걸 같이 얹어서 이렇게 같이 씹어 먹거든요. 버터도 나랑 같은 브랜드야. 아니 이상하다 우리 오늘. 소울메이트예요, 오늘. 오늘 이상하다. 얼굴 볼 때보다 내 느낌이 이상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간식으로 아니 너무 쉬우니까 계란 삶았다가 감동란 하려고 그러다가 망치면 저렇게 으깨서 하시라고. 그리고 또 뭐해? 이거는 이제 굴밥이에요. 굴밥도 좀 먹으셔야죠. 그래요? 아우 나 이거 너무 좋아. 굴 좋아하는데. 굴 못 드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맛있다. 이거 식어도 맛있네. 이 무하고 굴은 진짜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요? 생강. 생강. 무나물 볶을 때 무는 항상 맞아. 묘한 무 맛이 나요. 맞아. 냄새가. 무 비린내가 있어. 무 비린내가 오히려 난 굴 비린내보다 더 심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무는 항상 생강하고 궁합이 맞더라고. 그래서 무 요리에는 항상 생강이 들어가야 돼. 일단은 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밥부터 앉혀놓고 그다음에 우리 시식 나머지 할게요. 좋아요. 요거는 이제 뜨거울까봐 이렇게 껴놓은 거예요. 얘가 네. 옵션으로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있어요, 옵션으로. 그래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와, 왜냐면 이거 만지면 뒤져 아주 그냥. 아주 냄비 갖다 버리고 싶어요. 뒤져. 그래서 냄비 이게 단종됐나봐. 몇 번 뒤어서 컴플렉스. 아마 내가 쓰긴 너무 좋은데 이게 단종이 왜 됐을까 싶으면 아마 이것 때문에 뒤어서 한번 뒤고 나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단 레시피를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 불린 쌀이에요. 그러니까 한 컵 반을 불렸어요. 아까 저만큼의 밥 양을 하려면 한 컵 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세 식구 먹을 때는 한 컵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한 컵 반을 불렸고요. 한 컵 반을 불린 거에다가 물을 먼저 잡는데 원래 물은 1대1로 대충 잡거든요. 한 컵에 하나. 그런데 이거는 적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나물에서 물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명절 하고 남은 고사리가 있어서 얘도 좀 넣고 밥하려고 그래요. 좋아. 얘만 아예 넣고 밥해도 맛있거든요. 고사리 너무 제주도 고사리? 네, 제주도 고사리. 나 I'm from 제주. 어머, 진짜 제주도예요. 데스티니야. 데스티니 맞다. 우리 데스티니. 세상에. 너 그거 인터뷰 하고 뽑으셨니? 아니요. 제주도 연고요? 없어요. 겸이 아버지가 제주도예요. 아버지 제주도 살고 계셔가지고 가끔씩 보내주세요. 좋겠다. 그니까 딱 너무 보니까 좋죠. 제주도 고사리 아우라야. 제주도 고사리. 왜냐면 맞아요. 중국산은 저렇게 굉장히 부드러워 제주도. 저 이제 중국산 못 먹어요. 겸이 아버지 계셔서. 근데 제주도 고사리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맹물 버도 되고 육수 버도 돼요. 육수를 불까요? 네. 저걸 맹물 분 거예요. 오늘 아까 드신 거는 제가 맹물 붓는 걸 잊어버려서 이거 한 컵만 딱 넣을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3개를 넣었었거든요. 아까 그거는 이게 항상 나물밥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넣어 해도 흔적도 없어요. 맞아. 쌀밖에 없어. 이렇게나 많이 넣어야 돼. 해야지 조금 보여. 많이 넣어야 된다.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3개를 넣을까 하다가 우리가 2개만 넣고 고사리를 또 하나 넣자고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밥이 되겠죠? 아, 딱이다. 이렇게 넣고 저는 냄비밥 10분, 15분, 10, 15, 10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10분 동안 센 불에 끓여요. 불 줄이고 15분. 그 다음에 불 끄고 10분. 그 다음에 10분. 네, 맞아요. 10, 15, 10. 그리고 굴은 그 센 불에서 10분 지난 다음에 약불로 내릴 때 그때 굴 올려요. 굴을 처음부터 올리면 굴이 너무 많이 익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이머를 딱 10분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떠들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냄비밥은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하고 전기밥솥에 해도 돼요. 아니, 네, 그냥 전기밥솥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불 처음부터 넣고 중간에 못 여니까 그렇게도 전혀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 오일스킬릿 냄비에다도 너무 잘 되고 이거는 되게 쉬워요. 오일스킬릿 같은 것도 중간 열어서 이렇게 한번 젓는 게 좋아요. 냄비는. 압력솥은 자기가 이렇게 압으로 해서 보호해주지만 얘는 직화기 때문에 밑에가 눌러볼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 좋아요. 10분 끝나고 전에. 중간에 10분 전에. 아, 10분 전. 중간에 이렇게 막 얘가 끓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저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끓잖아요. 그래서 끓을 때 이렇게 한 번은 왜냐면 냄비니까 그러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한번 저어주라고요. 솥에 들어갈 참이야 지금. 이거 다 넣자. 짤까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소스 안 찍어 먹으면 되지 뭐. 양념장 안 넣으면 되니까. 네, 양념장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 밥에 간이 돼 있으면 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원래 그냥 무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무나물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나물을 아예 그렇지. 하라고 어렵지 않은. 무 자체에 간이 들어있으면 센 물로 그렇지, 사는데. 그렇지. 그리고 아무 간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넣고 이거 아이디어네. 끝이에요. 스케일이 그냥 워낙 이래서 이게 아니 이거는 묵은지 조림. 난 묵은지가 더 좋아. 묵은지에서. 어떡해. 오늘 2가지 할 거예요. 묵은지하고 이거 2가지 할 거예요. 근데 묵은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원하는 맛이 아니야. 그러나 한식 뷔페. 한식 뷔페 양이야. 100명 한식 뷔페 양이야. 오늘 이거 다 드시고 할 거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니어서 기분이 안 좋아. 했던 맛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드셔보실 거예요. 모니터 너머로 보다 보니 이렇게 실시간 연결하니까 막 떨리지. 그래요? 응. 떠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아우, 하나도 안 떨어 보여요. 네, 먹어볼게요. 네. 오케이. 얘는 무가 쓴 거 뭔지 알죠? 얘는 왜 이래? 성깔 있는 분들. 무가 그지? 쓰지? 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쓰지는 않아요. 질감이? 그리고 쓴 맛이 나. 약간 그래. 쓴 맛 났어. 그래도 맛있어요. 네, 그래도 맛있는데요. 아유 고등어랑 무는 잘못될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리고 진짜 잘못될 수 없는 애가 고등어하고 묵은지예요. 그럼. 고등어하고 묵은지는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근데 얘는 무가 잘못했네. 무가 약간 쓰다. 무가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은 무를 먹어봤어요. 깜짝 놀랐어. 왜 이런 맛이 날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쓰는 고추장이 아니고 내가 쓰는 된장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무가 잘못했네. 무가 많이 잘못했죠? 장혜리님은 잘못했네. 뭐가 잘못했네. 반반 과실이 아니라 무과실. 무과실 100%. 자, 무과실 말고 여기 또 이제 묵은지인데도 과실? 묵은지는 과실이 아닌데도 얘는 왜 그런 맛이 안 나서 지금 하면서 그 레시피를 제가 요거 한 거랑 바꿔서 해볼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무가 그러면 좋은지 아닌지 겉으로 알 수 있어요? 몰라. 알 수 없어요? 몰라. 너무 예쁘게 생겼어. 제주무가 아주 예쁘게 생긴 로컬 푸드가 있어서 그때 그날 뽑은 거를 저 지역 분들이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참 좋은데 이번에는 큰 시장을 가갖고 샀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굉장히 막 깨끗하게 너무 닦아서 예뻤어요. 샀어요. 2개가 쌍둥이처럼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예뻐갖고 막 안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근데 사람 실망해. 실망할 것도 없어. 이렇기도 한다고 알면 되고 이런 무도 또 먹어보는 거죠 뭐. 걔네도 어딘가에 팔려갈 거 아니야. 내가 요 무를 좀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 요 무는 얘는 옛날에 했던 무 내가 남은 거라서 조림을 했는데 내가 넣었거든요. 얘는 벌써 젓가락 들어가.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얘 이래야지. 나긋나긋해야지. 얘가. 도토리 무 같네요. 맛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무에 대해서 또 저 심층. 무가 되게 어려운 식재료야 이게. 저 묵은지 드셔보셔야 돼. 아니다. 근데 밥하고 먹어야 되는데 밥에 짤 먹어야 텐데. 돼. 밥하고 할 때 일단 많이 드시고 나는 일단은 그래도 묵은지 먹어봐야지. 근데 이걸 따끈하게 해갖고 맨밥에 흰밥에 다서 먹으면 그냥 그 김에 채로. 싸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다 굴 넣어야 되는 거 잊어버렸잖아.
와. 있긴 할라나 모르겠다. 있긴 할라나 모르겠다. 아, 원래 넣었어야 돼요? 그렇지. 아까 저기 불밥이니까. 10분 끝나면 지금 원래 넣었어요. 먼저 언제 넣는지 제가 몰랐어. 언제 넣냐면 처음에 10분 불을 끓잖아. 끓고 나서 불을 줄일 때 그때 넣어요. 그때 넣으면 그리고 나서 15분을 이제 붓는 거예요. 쌀에다가 쌀을 1.5컵 했어요. 거기다가 육수나 또는 물을 한 컵만 부었어요. 그리고 무나물을 2컵, 원래 무나물 말할 때는 아까 3컵 한 건데 지금 2컵 하고 그다음에 고사리 나물 있는 걸 한 컵을 넣었어요.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센 불에 10분을 둬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불을 저는 여기서 3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작게 해서 그때 굴을 얼려요. 불 위에다 올리고 불을 줘서 15분을 둬요.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10분을 둬요. 그 10분이 뜸을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최소한 10분을 뜸을 들인 다음에 그냥 먹으라고. 그럼 그래야 그 쌀 안에 있는 그 안에 그 심까지 싹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묵은지 고등어 조림을 먼저 하는데 일단은 묵은지 고등어 조림에서는 진짜 묵은지가 필요하고 고등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묵은지가 맛이 없어도 돼요. 맛이 없는 경우는 헹구세요, 이렇게. 헹구고 묵은지가 그 자체로 헹구면 그 자체 맛이 있어요. 양념 맛하고 상관없이. 맞아. 그래서 이거를 묵은 맛이. 네네 묵은 맛이 있어서 이거를 저는 500g 정도. 그러니까 이게 큰 폭이 한 반 포기 정도 돼요. 근데 김치 좋아하시는 사람은 많이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짜더라고 이 김치가. 맞아. 이게 김치가 짜서 지금 딴 양념을 못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렇게 밑둥만 잘라갖고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넣는 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찢으세요. 길게. 그래야 먹기도 좋고 간이 잘 돼요. 근데 묵은지가 없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응. 묵은지 어떻게 하는 게 인터넷으로 좋아요? 사세요. 인터넷으로 묵은지를 산다? 네. 아니면 있는 집에서 좀 얻어. 그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이런 건 얼마든지 얻는다, 야. 지금 묵은지 처치 곤란한 사람 많거든. 맞아. 묵은지 맛은 이 생김치가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양념이 묵어가지고 씻어내면 이 배는 그 맛을 흉내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면 이런 걸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 이 씻어서 이걸 들기름에다가 멸치만 넣고 볶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묵은지만 하는 거라 또 묵은지 없는 사람도 화날까봐 내가 못하는 거야. 그게 진짜 이건 진짜 맛있어요. 레전드잖아. 여기 육수 붓고 멸치 넣고 들기름 넣고 그냥 아우. 뚜껑 닫고 지져. 완전 바쁘. 진짜 정말 우리 끝장이야. 엄마 맨날 봄 되면 묵은지. 고등어 조림을 익은 김치를 넣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고등어를 넣게 되면 고등어 익는 시간하고 이게 흐물흐물하는 시간하고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먼저 좀 끓여요. 끓이는데 맹물을 안 붓고 여기다 내가 육수를 분다 이거지. 멸치 육수. 응, 멸치 육수. 이래도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 500g 정도. 이게 500g이에요. 500g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멸치 육수가 부족하면 물 넣으면 돼요. 700 넣을게요. 7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팁이 뭐냐면 이 묵은지는 묵은지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설탕을 한 숟갈 넣어야 돼.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우리가 알룰로스 한 숟갈을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그 잡냄새가 없어져야 돼. 군대. 분내가 없어져야 돼. 그거 중요해. 그리고 그냥 계속 그래도 난 싫다고 고집을 할 게 아니라 그럼 그거라고 해놓고 안 먹어도 안 먹어. 맞아. 그러니까 그냥 타협을 하세요. 그리고 뭘 한 거냐면 여기다가 들기름을 2숟갈을 넣는데 들기름만 넣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요새 아보카도유가 음식의 풍미를 살려줘서 요새 아보카도유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기름 대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게. 네. 난 시금치에다 들기름 넣는 아보카도 넣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내가 아보카도 이거 말고 저게 맛있더라고. 저거 이거 한번 꺼도 되지 않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이제 10분을 한번 해볼게요. 뜸 들이는 걸로. 그리고 요거를 넉넉히 2숟갈을 넣으세요. 이게 배추가 기름을 만나서 흐물흐물해지면은 정말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한 10분 이상 끓일 거예요. 10분 이상을 끓이면서 내가 아까 타이머 맞추는 거에서 한번 보고, 김치가 너무 너무 오래됐다. 그럼 좀 더 오래 끓여도 되고, 아니, 흐물흐물한 게 좋다 그러면 자, 그건 자기 마음대로 오래 끓이면 돼. 이거는 시간은 없지만 최소한 10분은 끓인다. 최소한 10분은 끓이는데, 끓기 전에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묵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알룰로스를 한 숟갈을 넣는다. 그리고, 기름 넣고 저는 여기다가 집에서 할 때는 소기름을 막 넣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넣기도 하는데 이제 고등어 맛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보카도랑 들기름을 2숟갈씩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익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고등어 요리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저는 이거를 약간 밑간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어는 이거는 내가 또 고등어 또 처음 봤다고 하지는 않겠지? 고깃집에서 이렇게 다 해줘. 네.
저기 생선집. 시장 가면 생선집에서. 생선집 가면 조림용으로 해주는데 나는 머리를 받아와. 머리 좀 말아달라고. 머리를 받아와. 왜냐면 머리는 먹을 건 아니지만 이 하고 났을 때 여기서 나는 맛이 나거든. 우러나는. 우러나는 맛이. 그리고 갭스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를 없애면 안 될 것 같아. 이 홀푸드가 되지. 그래서 머리도 같이 넣어. 그리고 먹을 때는 빼고. 그럼 시장에서는 그 고등어 조림할 그 고등어 토막 해달라? 그러면은 토막을 해주는데 대부분 머리는 버리시거든. 그리고 몇 토막을 해줄까요만 물어보는데 나는 이거 제일 고등어 중에 제일 큰 걸 사서 네 토막을 했는데 머리도 갖고 왔어. 그리고 생선은 클수록 비싸지만 클수록 맛이 훨씬 좋아져. 진짜요? 값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생선은 좀 큰 거 사는 게 좋아. 갈치 같은 것도. 거기서 깨끗이 이렇게 내장을 다 빼서 갖고 와요. 그럼 집에서 깨끗이 한번 물로만 깨끗이 닦아서 그 다음에 내가 밑간하는 건 뭐냐면은 청주를 쓰고 그전에는 미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주를 쓰는데 청주 2숟갈을 넣고요. 식초 반. 무슨 식초예요? 이거는 무슨 제일 싼 식초 옛날에 사놓은 거가 내가 병만 예쁜데 담은 거예요. 그 크기 커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씻어낼 없앨 거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저거 써도 되죠. 에사비 써도 되죠. 그래서 반 스푼 넣고요. 생강즙 반. 생강즙 반을. 생강을 이렇게 다 갈아 놓으시는구나. 아니요, 시장에서 갈아줘요. 시장에서 갈아달라고 그러면 갈아줘요. 요새는 시장에 기계가 좋아서 김치 담을 때도 김치거리 사잖아요. 김치거리를 사면 그 집에서 고추니 마늘하고 생강을 싹 김치하게끔 갈아줘요. 그래서 쉬워, 요새는 사실 하려고만 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청주 2숟갈, 그 다음에 식초 반, 생강즙 반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요. 묻혀서 이 겉에 있는 비린내를 없애요. 사실은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이 씻을 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쌀뜨물로 씻어요. 맞아. 쌀뜨물로 씻으면 잡내가 싹 없어지거든. 근데 요즘 밥도 안 해 먹는데 무슨 쌀이 있어. 그러니까 쌀뜨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쌀뜨물을 받아놓고 그거를 여기다 조금 담가놨다가 씻으면 뽀득뽀득하고 깨끗해. 밀가루를 씻은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먼저 씻어서 건져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것만 하면 냄새 안 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 끓는 동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살짝 재워두면 살이 탄력이 있어요. 식초 때문에. 식초 때문에 탄력이 있으면서 잡내가 좀 없어져요. 이렇게 놓고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그 양념장을 지금 내가 이 묵은지 아까 했던 거하고 양념장을 이번에 바꿔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아까 뭘 넣냐면은 간장, 된장, 고춧가루,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알룰로스, 뭐 생강즙 이런 걸 넣었는데 여기서 제가 저걸 뺄게요. 된장을. 왜냐하면 된장을 이걸 넣었거든요. 근데 너무 짜진 것 같아서 원래 사실 저런 저기 살짝 넣던데. 생산 요리에 된장 들어가면 그 풍미가 좋거든. 그런데 좀 짜지는 것 같아서 저는 된장 대신에 이번에 굴소스를 넣으려고. 좀 얇게 좀 가보려고. 그래서 된장 대신에 굴소스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맛 차이가 얇게 있는지. 간다고? 얇게 좀 영리하게. 영리하게. 그 간장 1티, 간장 넣지 안 넣고 어간장 넣어도 돼요. 깔끔하게 어간장 넣죠. 진간장 넣어도 되고. 진간장 넣어도 되고 어간장 넣어도 되고 이거 넣어도 되고. 그 참치 액젓 그리고 이 굴소스를 된장 대신에 한 3분의 2컵만 이렇게 짜줄까봐. 다진 마늘 알룰로스 다네. 다진 마늘 2개. 하나만이다. 어차피 이따 또 넣을 거야. 들어가 있어. 다진 마늘 하나, 고춧가루 2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고춧가루를 왜 넣냐면 고추를 헹궜잖아요. 김치를 헹궈서 그 고춧가루를 이렇게 뺀 상태예요. 이걸 그래서 좀 넣는 건데요. 그리고 그 약간의 그 고춧가루 생고춧가루 맛이 들어서 약간 좀 신선하게 하려는 것도 있는데 그 김치가 맛있어서 그 김치까지 다 넣을 거면 굳이 묵은지 아니어도 잘 익은 것 같고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할 때는 저기 고춧가루 안 넣어도 돼요.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알룰로스 한 숟갈 넣으면 끝입니다. 고춧가루 2큰술, 알룰로스 한 큰술. 알룰로스 옆으로 세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생강즙. 생강즙을 1스몰티. 감독님이 양자 물리학자라서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자꾸 전화해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 몇 스푼이에요? 이렇게 다시 레시피 적을 때. 맞아.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생강즙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빡빡하잖아요.
빡빡해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저기 그냥 물을 넣어도 되지만 멸치 육수 그렇죠. 멸치 육수를 넣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교육이 잘 됐다. 기승전 멸치. 멸치 육수. 이거 완전히 멸치 육수 장사하면 이거 먹는 거지. 내가 지금 멸치 육수 팔면서 이러면은 너무 속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팔기 전에 얼른 하자. 3숟갈 정도만 넣어서 왜 넣냐면은 이거를 조금 버물버물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어우러져야 되니까 양념이 너무 빡빡하니까. 그 양념을 또 저렇게 미리 약간 숙성시켜놔야 더 맛이 좋죠. 그 왜냐하면 고춧가루 날래가 안 나지. 그러니까 진짜 성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양념장 먼저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럼 주방에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양념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된 거를 건져서요. 그러면 더 잘 되겠다. 건져서 이걸 얘는 넣지 말자. 얘는 딱 저기만 넣고. 얘는 아니, 그러면 양념 약간 먹기도 소스를 하고. 먼저 만들어도 되겠네요. 먼저 만들면 좋지. 만들어두면 좋죠. 작년에 그 가지찜 할 때도 소스를 좀 두는 게 낫더라고요. 그럼 뭐든지 소스는 고춧가루 들어간 거는 미리 해놓는 거야. 나는 집에서 옛날에 이렇게 할 때나 가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렇게 묻혀. 그래서 묵은지를 이걸 다 쌌다고. 이렇게 돌돌돌. 돌돌돌. 그래서 원래 그거 할래다 그렇게 하면 다 때려칠까봐 내가 안 했거든. 설명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묵은지를 지금 이렇게 넣고 끓이잖아. 그러지 않고 묵은지를 펼치면 배추잎이 넓잖아. 그러면 이렇게 묻힌 거를 그때는 너무 고등어를 크게 쓰면 안 돼. 그때는 고등어를 조금 너무 크지는 않게. 그래서 그 배추를 이부자리처럼 이부자리 돌돌 이거 말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밑에다 양파만 깔고 그걸 착착착착착착 놓는 거야. 그러면 맛이 훨씬 더 배고 성이 있지 음식이. 하나씩 건져주면 김치에 고등어가 싸져서 나오잖아. 오케이. 그럼 김치에 고등어 맛이 직접적으로 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고등어가 덜 망가져 있지. 김치에 한번 입을 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웃고 즐기는 가운데 내가 양파를 안 넣네요. 이거를 할 때 양파를 처음부터 넣는 게 좋아요. 아니 상관도 없어. 어떤 사람은 원래는 나중에 넣는데 내가 이거 묵은지가 좀 신맛이 많이 난다. 그럴 때는 단맛을 양파로 해서 해줘도 되는데 지금 넣어도 돼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들큰하니까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좀 찍는 것 같아. 양파를 언제 넣었어야 돼요? 이거 김치 넣을 때. 김치 넣을 때. 아니면 여기 넣을 때 넣어도 되고. 양파가 너무 물러진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상관없어. 근데 나는 이 김치가 너무 묵은지라 처음부터 썼지. 그랬는데 오늘 실패한 거지. 그래서 실패한 채로 그냥 넣겠다 이거지. 기 안 죽는다 우리는. 왜냐면 한식은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양식은 절대 레시피를 공유 안 해요. 베이킹 같은 거는. 그게 너무 그거는 딱. 근데 한식은 레시피를 공유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쫄면서 하면 음식이 망가져. 맞아. 사람이 쫄면. 자신 있게. 그 음식이 얘네들 다 알아. 벌써 내가 망하고자 결심을 하고 요리하는 거야. 발발발발 떨면서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놓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열고 끓여요. 생선은 비린내 날라가게. 초반에는 조금 열고 해도 되고 그냥 저는 아까 밑간을 해놔서 이렇게 냄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붓고 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지금 물을 700 붓거든. 700 정도 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끓이면서 이걸 내가 한 어느 정도 끓였냐면 한 15분 정도 더 이상 끓여야 돼. 그리고 먹으면 돼. 마지막에 파만 얹었어. 근데 파도 지금 넣자고요. 대파가 정말 좋죠. 자, 여기다가 지금 대파 한 대 하고 고추, 홍고추가 좀 들어가야 성의가 있거든. 그러고 나서 이걸 청양고추 넣는 사람들은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요. 왜냐면 청양고추가 비린내 없어지거든요. 예쁘다. 하나 들어가는 게 너무 찰르죠. 그러고 나서 얘는 한 15분 정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5분 정도 끓여봅시다. 타이머 해놓고. 그래놓고 이거는 다음날 데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맞아. 원래 다음날 밥 데워. 재우면. 네, 맞아요. 내일 또 와야 돼. 이거 먹으러. 또 와야 돼. 얘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와. 굴밥이 너무 맛있어. 와우. 얘만 있었을 때 오늘은 김에 싸서 먹으면. 김도 엄청 많아요. 아우 진짜. 굴 알러지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무가 별로 안 보여. 그러니까 또 나물도 그래요. 저기 곤드레 나물 같은 거, 근데 곤드레 그다음에 취 같은 거 밥하면은 대보름날 왜 나물 나물밥 하면 되겠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무조림을 해서 맛있게 먹어서 무조림을 내가 요새 무 맛있을 때 많이 해놓으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조림을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림으로 그냥 먹어도 되지만 무조림이 완전히 졸여지기 전 단계, 졸여지기 전 단계로 아직 한 솥을 끓여 놓으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아예 넣어놓고 이걸로 생선 졸여 먹으라고. 갈치 졸여 먹고 생선을 무 졸여 먹고 이렇게 졸여 먹으라고. 선생님 이번엔 에사비 넣어보는데요. 예사비 넣어봅시다. 그래. 똘똘해. 그래, 맞아. 좋다. 이번에는, 아우, 저렇게 그냥. 여기다가 아까 저기 식초 반 들어갔죠? 식초 반, 청아 둘, 그렇게 넣었거든요? 식초 반. 나는 처음에 에사비가 뭔가 해서 막 한참 찾고 돌아다녔는데 에사비 주세요. 애플 사이더 비네거를 그냥 요즘 다 줄이니까는 요거 뭐 요즘 완전히 핫하잖아요. 에사비요? 왜냐면 식초차로 아침에 그래요? 레몬이랑 같이. 잊어버렸었어. 되게 신기한 게 옛날에는 에사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 요즘엔 레몬이랑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역류성 식도염 고친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그걸로. 근데 그게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이 진짜 애플 사이더 비네거로 고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많아요. 많아. 외국 사례들도 되게 많더라고. 저 한 5년 전쯤에 외국 영상 보고 이제 그 어떤 의사가 이제 애플 사이더 비네거랑 그 역류성 식도염 이제 치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 영상 댓글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댓글이 엄청 많은데 그 댓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간증을 자기 하는 거야. 간증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영상의 의사는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댓글은 광고가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알았었는데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림도 레시피가 똑같아요. 아까 양념장에. 근데 거기다는 여기다는 그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을 거예요. 근데 고추장이 내가 그 쓰던 그 마약 고추장 맛있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먹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다른 팽이 고추장인가를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 너무 아니야. 그래서 너무 건강한 맛이 나서 그래서 저기 그냥 내 고추장을 쓸까? 집고추장? 네. 아니면 뭐 그런 고추장을 날도 있죠. 뺄까? 그런 날도 있죠. 근데 이거는 넣어야 돼. 여기는 저 고등어 무조림에는 김치 맛이 아니기 때문에 신맛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넣어도 되거든. 된장도 넣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쓸 고추장은 에리님 그 옛날 내가 원래 고추장. 원래 집 고추장을 쓴다는 거지. 옛날 브랜드 고추장이지 그냥. 오랜만이다 진짜. 옛날 브랜드 고추장이지. 근데 안 또 이런 거 버리고- 있는 분도 안 버리고 있으니까 좋을 놔뒀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쓰자고. 왜냐면 이거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있는 거지 다 버려야 되니? 그래서 돈 많이 든다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봐요. 무가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 무가 얘 봐. 이렇게 끓였는데 이렇게 단단해. 여기다가 고추장 한 숟갈. 아까 들어갔던 마늘 어딨니 너? 여기 한 숟갈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2숟갈. 다진 마늘 한 숟갈 이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즙 넣고 아까하고 레시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는 된장을 뺐고요. 지금은 된장하고 고추장을 넣을 거예요. 아까는 그 대신에 굴소스를 넣었거든요. 자, 육수 3개 똑같이. 이 묵 끓는 거 위에다가 아까 그 양념한 고등어를 넣고 맛있겠다. 맛있겠죠. 맛있게 드세요 그냥. 저거 그냥 감안해서 무 용서하고. 얘는 국물이 다 증발할 때까지 해놓는 거. 아니 지금 이제 물도 아직 안 bus어요. 제가 이제 물도 아직 안 bus어요. 지금 그 육수를 불 건데 이것도 그 무조림 한 거 있잖아요. 네. 무조림 한 거에서 육수를 불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애매하잖아 양이. 그러니까 중간에 간 봐면서 하면 되고 짠 거는 문제가 되지만 싱거운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끓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육수를 부는데 내가 이왕이면 이걸 붓는 거예요. 이거 무조림하고 남은 그치. 국물을 저 양념 헹궈서 안 넣어. hen거 넣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안 되지. 용서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런 육수가 많이 없다. 그럼 무가 많이 쫄았다. 그럼 맹물 부셔도 돼요. 아니면 멸치 육수 부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하다가 한번 간을 보세요. 그러면은 좀 짜면은 물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싱거우면 이제 간장이나 소금으로 조금 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무 졸였던 무 있죠. 그리고 겨울에 지금부터도, 멸치 육수 있을 적에 그 무조림을 좀 많이 해놔요. 저처럼. 많이 해서 그냥 딱 김치 같은 데다 김치통 한 통을 넣어놔요. 그래서 그것만 더 넣고 그냥 더 졸이면 무조림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거 꺼내서 갈치도 졸이고 조기도 지지고 뭐든지 그것만 있으면 되게 쉽거든. 그래서 그거 해놓으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몇 개월 정도까지는 보관할 수 있어요? 몇 개월까지나 먹을 얼려놔요. 얼려놓으면은 1년도 먹을걸?
왜냐면 얼리면 무가 이렇게 졸인 거는 무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림하는 무도 왜 무가 우리 쓰다가 남은 거 바람 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무조림하면 좋아요. 오히려 수분이 짝짝 빠져서 얘는 오늘 나온 애는 좀 특이한 애고 멀쩡한 무도 얼렸다 하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맞아. 근데 얘는 좀 태생이 조금 다른가 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입산인가? 무가 수입산 나오기 어렵지 않아요? 무는? 별게 다 들어오네.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나? 어쨌든 해놓고 얼려놓으면 된다. 예, 해놓고 얼려놔도 돼. 오래 빨리 못 먹으면. 그 대신 얼릴 때 팁은 항상 물 좀 자박자박 해서. 아, 뭐 물을 육수를. 포함해서요? 그렇지. 나물도 씻어서 삶아 놓잖아요.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삶기가 안 되거든. 굉장히 그게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라 그 말린 거를 불려서 삶잖아. 삶을 때 많이 삶는다고. 그날 먹을 만큼씩 삶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삶은 걸 사는 거야. 중국산 같은 거를. 그래서 그 불려서 삶을 때 많이 삶아서 놓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얼려놓을 때 물을 좀 잘박하게 해서 얼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이 머리카락처럼 돼버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나물은. 먹고 즐기는 가운데 얘는 다 됐어요. 다 된 것 같아요. 비주얼 일단 훌륭하지? 그냥 일단 내가 쓴 거는 오늘 묵은 고춧가루고 요새 고춧가루를 안 사게 되니까 묵은 거 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핵고춧가루 쓰면 더 색깔도 더 예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을 꺼놔도 그 여열로 이제 익어도 되고. 그리고 이 고등어 무조림은 아까처럼 아까 그 무조림 해놓은 거를 넣고 그 국물을 넣었어요. 그 국물도 이것도 한 5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원래 할 때 물을 안 졸여놓은 그럼 무조림 해놓지 않은 사람은 이걸 고등어 무조림 못 해먹게? 그게 아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옛날에 쌀뜨물을 받아서 쌀뜨물이 약간 주시해. 그래야지. 맹물 부는 거는 그렇지만 쌀뜨물을 훨씬 고소하게 하고 이건 맛을 좋게 하거든. 그래서 쌀뜨물을 썼는데 쌀뜨물을 요새 거의 안 쓰니까 물에다가 물을 넣고 그다음에 간장이랑 양념을 해서 먼저 끓여. 그래서 간을 배주는 거야. 근데 그때 뵐 때 그때 설탕을 조금 넣어야 돼. 그래서 무에서 이렇게 잔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가 잘 물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쭉 끓여. 그걸 끓일 때 한 1리터를 넣는다고 물을. 근데 그게 줄잖아. 그 줄은 양에다가 고등어 지금 이렇게 넣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할 때는 이 양념을 좀 더 강하게 해야겠죠. 아까는 지금 무조림에 양념이 좀 있는 거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양파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그 홍고추하고 그거를 위에다 올릴 거예요. 대파랑. 그래 놓고 얘도 이제 끓이면 끝이에요. 끝나고 혼자 다 치우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거 하면 이제 오늘의 자책골 막 이런 거 이제 짚어보고 막. 근데 이렇게 뭐 잘못됐던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즐거웠고 여러분이 이제 나눈 얘기 그 얘기들이 막 계속. 성격 나랑 비슷하다. 그쵸. 모태 저는 긍정에 그냥. 모태 긍정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극단적인 심해.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맞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비주얼 결국 중심. 이타주의가 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리가 끝나는 거예요. 어? 꽁은 이거 써야 되겠다. 자, 여러분 요리가 끝났어요. 이게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제 바글바글 끓이면 이것도 한 15분 정도 내가 처음에 했던 걸 그대로 적었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뚜껑을 열고 한 15분 정도 끓이다가 불을 좀 줄여갖고 한 15분 정도 끓인 거예요. 끓였거든요. 근데 이거 뚜껑 안 열어도 돼. 불세기는요? 불세기는 처음에 강불. 처음에 강불에서? 왜냐면 고등어 같은 생선 졸일 때는 불이 약하면 흐물흐물하면서 생선이 다 부서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센 불로 해갖고 딱 그거를 이제 그 겉면을 익혀야 돼. 그런데 불을 약하게 놓으면 이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불이 세지 않으면 이게 살이 다 부서지거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15분 정도면은 고기 익는 건 어느 정도 익는데 그 다음에 불 여열을 줘서 그걸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안에까지 익히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또 물어봐. 아까 전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오늘 좀 어려워서 저거 조림할 때 아까 전에는 불이랑 시간 한 번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묵은지를 할 때는 묵은지를 먼저 익혀야 돼. 왜냐면 묵은지는 좀 흐물흐물해져서 네. 익혀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묵은지에다가 육수를 붓고 들기름만 있으면 들기름만 4숟갈 넣으면 되는데 내가 들기름이 오늘 부족해서 들기름 2숟갈, 아보카도 2숟갈 넣었는데 괜찮았어요. 아보카도유? 아보카도유 엑스트라 버진 2숟갈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다음에 설탕 1숟갈을 넣고 10분 이상을 더 끓여. 그러면 이 김치가 퍽퍽퍽퍽 하면서 이제 끓는단 말이에요. 강불에? 응? 강불에? 강불에.
그렇게 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어를 밑간에서 양념한 거를 네. 얹어. 그러고 나서 육수를 추가해. 추가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랑, 양파는 처음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양파, 대파, 그 다음에 이제 청원고추. 청원고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청원고추인데 먹으면 이제 보기에 비주얼이 좀 좋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이게 특유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마지막 잡아주는 맛이 있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있을 경우는 자극적이라서 안 좋으니까 안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한 15분 이상 끓이면 돼요. 그것도. 그러면은 자, 대충 얘는 익어서 끈 거고요. 끈 거고. 간을 한번 봐야겠다. 아까 간이 어떨지 몰라서. 아, 심심한데 좋다. 안 짜고. 너무 좋다. 아, 그 안 짜고. 아까 그게 짜갖고 내가 걱정했는데, 맞아. 이렇게 레시피 하면 괜찮아. 내가 지금 서운한 건 뭐냐면 된장이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서운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안 짜네. 훨씬 낫다. 국물 좀 더 드셔보실래요? 한 장씩 받는 그래, 한잔 하자. 드시고. 한잔 하자. 어때? 오,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 먹잖아?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진짜 안 짜고 맛있네. 안 짜고 맛있다. 레시피 고치면 돼. 아까 그 고친 걸로 합시다. 네. 그 레시피 만들어가면서 하니까 나도 훨씬 나은 것 같아. 와. 맛있어. 소주를 부르는 소중해요. 맞아요. 소주도 있다? 소주도 아, 근데 이 시큼한 맛이 되게 좋은데요? 그거 묵은지 맛이야. 와. 묵은지 맛이고. 맛이고. 그러니까 이게 고등어가 묵은지 조림이 더 맛있다니까. 근데 대부분 여기에 조미료를 안 넣고 하는 일도 없다고 보는 거야. 여기에 진짜 조미료가 딱 들어가면 진짜 100배야. 지금 인간 승리야. 근데 이 정도 맛으로 내면 그냥 나머지는 자부심으로 99% 먹으라고. 아, 좋아요. 없이 먹었다. 건강하다. 그리고 그렇게 먹었을 때는 아니. 기분이 안 나쁘고 가스가 안 차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응을 하자고. 이 정도면은 어저께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그 조미료 들어간 일반 그 외식할 때 먹는 맛은 여전히 혀를 쫙 감싸거든요. 근데 오늘은 혀를 감싸진 않는데 이 뭔가 반려되는 그 시큼한 맛이 되게 그냥 그 풍미를 충분히 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묵은지 없애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묵은지 많을 때는 묵은지 그냥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멸치 육수 넣어가지고 멸치 넣고 들기름 넣어갖고 이렇게 푹 지지는 거. 그건 진짜 너무 맛있거든. 뭐 완전 한국인 소. 그치. 근데 그거는 재료 사기가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언제 한번 할까? 김치 많은 집에서 이제 성격 잘해주고 잘 얻으라고 한 통씩. 자, 오늘의 결론은 관계를 잘 맺어서 관계를 잘 맺어서 묵은지를 좀 얻어라. 얻어야 된다. 묵은지도 못 얻는다는 집은 조금 지가 뭔가를 하나도 안 뱉은 사람이야. 물어봐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